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배터도 17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 픽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어제 제가 초안 픽에 올렸는데 잘못된 정보를 조금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올렸다시피 이 K리그 팀들 중에서 포항에서는 오범석, 그리고 전북에서는 신영민, 그리고 대구에서는 구성윤 키퍼가 영입이 됐는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어서 그 날짜를 확인해 본 결과, 또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날짜를 확인해 본 결과 6월 25일부터 등록이 가능해서 그 이후부터 출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너무나도 죄송하고요. 그리고 최종 픽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금요일 새벽에 올리는 그 축생픽과 독식픽도 참고를 해주셔서 좀 베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좋아 보이는 픽들만 골라 가주신다면 등수 안에도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안픽과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변을 조금 잡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썼고요. 그리고 분데스리가 경기들을 조금 더 분석을 좀 자세하게 또 했기 때문에 좀 이변으로 이 경기는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경기들은 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변으로 봤는데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본인의 픽을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 프라이부르크 대 3위 글라드바흐의 경기인데요. 일단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재개 후에 승리가 없고,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엠볼로 선수가 복귀 예정이라고 사커웨이에선 나와 있는데 어,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라드바흐는 오랜만에 좀 승리를 했고요.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6승 2무 6패, 글라드바흐는 원정에서 7승 3무 4패입니다. 자, 이 경기는 제가 초안 픽에는 무승부로 좀 갔었는데 최종 픽에서는 글라드바흐가, 물론 프라이부르크가 뭐 이런 상대전적이나 최근에 글라드바흐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승리할 가능성, 이런 스쿼드적이나 아니면 전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글라드바흐가 우세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글라드바흐의 무패로 가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재개 후에, 리그가 재개하고 토토가 재개 후에 1번 경기가 지속적으로 좀 이변이 나와요. 그래서 이 1번 경기는 지우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가 좋은 팀이죠. 그리고 가끔 뒷공간을 한 번에 노리는 모습, 이런 뒷공간을 한 번에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글라드바흐가 이런 측면과 뒷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프라이부르크가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변으로 좀 봤었고, 글라드바흐가 세트피스에서 베를린에게 좀 실점을 하기도 했었고, 베를린한테 조금 그런 놓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좋은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좀 이런 한 방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무승부는 동일하게 가져가는데, 글라드바흐를 결국엔 가져간 글라드바흐도 최종 픽에서 포함을 시킨 이유는 이런 팀 압박을 하고 역습을 하는 그런 글라드바흐의 모습인데,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이런 뒷공간을 좀 내주는, 그런 측면 공간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또 엠볼로도 복귀를 한다면 티란과 플레, 이런 선수들이 합쳐서 이런 역습, 그리고 이런 글라드바흐의 활동량이면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좋지 않은 분위기, 또 재개 후에 승리가 없는 분위기인데 글라드바흐를 상대로 승리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무패로 가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봐서 프라이부르크의 무패 투픽으로 가봤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7위 서울대 1위 전북의 경기인데요. 일단 뭐 상대 전적에서 전북이 좀 압도적이고, 저는 초안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경기는 동일하게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 두 경기는 정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전북과 울산 둘 중 한 팀은 좀 부러진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는데, 두 팀이 좀 원정일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무관중이어서 홈의 비중이 조금 낮아진 그런 모습도 있고,
이 두 팀 다 지난 경기 부러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두 팀 다 들어올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전북은 홍정훈 그리고 모라이스 감독이 퇴장을 당했고요. 서울은 오스마르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은 연승이 좀 끊긴 상태고 전북도 마찬가지로 연승이 끊겼고 리그 첫 패배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홍정우가 없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벨트비크가 지난 경기 그런 어쩔 수 없는 교체가 되긴 했지만 그런 제공권을 지속적으로 따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서울은 제가 봤을 때는 오스마르가 있고 없냐 이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오스마르가 없다면 이런 그 빌드업적인 부분에서 물론 주세종 선수가 잘 해주긴 하지만 오스마르가 조금 더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옵션 하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오스마르의 부재가 또 있지 않을까. 또 서울의 그런 무뎌진 공격진, 또 박주영과 또 결국에는 고유한 이런 투톱으로 나올 것 같은데, 또 이제 코치가 또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진규 코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런 서울은 내부적으로도 조금, 뭔가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성남에게도 패배한 그런 서울의 모습, 이런 셰필드 축구, 그리고 이런 측면 공간을 내주는 모습, 이런 부분 봤을 때 전북이 측면이 조금 약해진, 무뎌진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런 좌우측 풀백에서의 김진수 그리고 이용의 오버래핑이 있다면 그런 서울의 사이드를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북이 지난 경기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자체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또 상대 전적에서 서울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일단 동해안 더비긴 한데 이런 포항이 울산 상대로 지난 시즌에서도 우승을 또 막아내기도 했었고 동해안 더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이기 때문에 울산을 상대로 이변을 일으켜낼 수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배당도 보시면 이 배당 자체가 포항과 울산의 경기 동해안 더비여서 그런지 배당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아마 국내 배당이면 한 2점대 초반으로 배당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만약에 포항이 좀 그런 그 배당, 국내 배당이 이 해외 배당보다 높다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포항이 그 해외 배당이 이제 포항 경기를 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이 조금 정배거나 아니면 포항의 국내 배당보다 이 해외 배당이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포항이 들어오는 경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내 배당을 봤을 때 국내 배당까지 보시고 나서 베팅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국내 배당을 보지 못하고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포항의 단통 패로 갔었고 말씀드렸던 대로 포항의 국내 배당보다 해외 배당이 낮다면 낮은 배당을 받았다면 포항도 포함을 시켜서 승패 쪽으로 좀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울산은 지금 두 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승격팀 두 팀 상대로 좀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패를 하고 있던 팀들 상대로 무승부를 했다.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울산에 이게 있어서 좀 좋지 않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뭐 울산이 지난 경기 뭐 준우효 선수가 교체했던 모습 그리고 데이비슨 선수가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이 있긴 했었지만 포항의 그 좌우축 사이드백들이 이런 입대를 했기 때문에 하창래가 풀백으로 나온 줄 알았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약간 3백 형태로 나오고 심동훈 선수 그리고 좌측에는 김상훈 선수 이런 형태로 조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저는 그 지난 경기 상대가 인천이어서 인천의 사이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그런 허점은 없었던 것 같았었는데 그런 공백은 좀 없어 보였으나 울산 상대로 김인성, 김태환 그리고 뭐 이청용 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포항의 이런 그 사이드백들의 공백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있을 것이라고 또 보고 있고 이런 포항의 그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완델손이 없는 포항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 더 강력해진 울산, 그리고 두 경기 연속, 만약에 울산이 지금 연승 행진을 하고 있었다면 조금 이변으로 가져갔었겠으나 연승 행진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연속 무승부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포항에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더가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승패 쪽으로 좀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경기입니다. 12 부산 대 6위 상주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일단은 부산의 단통 승을 좀 봤었는데 무승부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상주가 무승부를 많이 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승패 쪽으로도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일단 투표율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3등분이 좀 되어 있는 투표율이어서 투픽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경기지 않나. 차라리 지우면 더 좋은 경기일 것 같은데 저는 이 상주의 사이드 특히 배재우 선수 쪽 이 좀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산은 사이드에 김병호 선수 그리고 이동준 선수가 있죠. 김병호 선수가 투박하긴 하지만 굉장히 또 직선적으로 약간 미니 한국판 아다마 트라우레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산의 사이드라면 상주의 그 불안한 사이드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이 경기는 투표율이 3등분으로 좀 나눠져 있는 위험한 경기지만 부산 사이드로 보고 승무로 가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승무 투픽으로 갔고 또 결정적인 이유는 이 K리그 첫 1일차 이 경기에서 그래도 무승부는 하나 가져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세 경기 다 승패로 나눠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무승부에 제일 가까운 이 확률을 보여주는 경기가 서울 경기 또는 부산의 이 경기인데 저는 서울 경기 저는 전북이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 부러졌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봤고 그나마 부산 경기가 무승부의 확률이 이 세 경기 중에서는 제일 높다라고 봐서 이렇게 승무 투픽으로 바쳤고요.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5위 라이프치히 대 18위 파더보른 꼴찌팀의 경기인데요. 라이프치히는 뭐 비기고 재개 후에 비기고 이기고 뭐 이런 패턴을 좀 반복을 해주고 있고 또 패배는 없고 직전 경기에 승리를 했죠. 그래서 약간 이런 패턴이라면 비기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뭐 배당이 역배면 16.8 무승부도 8.50 저는 이 파더보른의 수비 자체가 너무나도 좀 좋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파더보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드제이 선수 외에는 뭐 스르베니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긴 하지만 저는 아드제이 선수 외에는 별다른 그런 좋은 모습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도르트문트 상대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었다라는 점은 좋았지만 저는 아드제이 외에는 좀 이 라이프치히에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파더보르는 강등 버프 없이 이번 시즌 강등이 될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는 제 생각하는 팀이어서 저는 라이프치히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고 미넨이 이제 재개 후에 4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레버쿠젠은 재개 후에 무승부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저는 이 경기는 미넨이 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봤고 저는 이 경기보다는 도르트문트가 부러질 것 같아서 저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르트문트 과감하게 단통 무로 갔어요. 승무도 아니고 둘 중 한 경기는 조금 부러진다라고 봤고 만약에 미넨 경기가 부러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미넨 경기를 조금 투픽으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지우시고 도르트문트 경기를 정배로 가져가시는 방향. 두 팀 다 부러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둘 중 한 팀을 이변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많이 몰리긴 했지만 파더보른의 수비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는 정배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6번 경기는 좀 정배 쪽으로 좀 보고 있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지금 레버쿠젠이 미넨 상대로 좋은 모습을 연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일단 미넨이 제가 지난 회차에서 미넨을 승무 투픽으로 디셀도르프와의 경기에서 승무 투픽으로 갔었죠. 승무 투픽으로 갔었는데 그런 부분 미넨이 이제 경기력이 약간
전전 경기에서 도르트문트한테 좀 밀렸던 부분, 그리고 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디셀도르프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런 스피드가 더 빠른 보츠볼의 레버쿠젠이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패 쪽으로도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경기고요. 저는 이 도르트문트가 부러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레버쿠젠의 수비 자체도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수비가 좀 허술하다. 공격에 비해서는 이 수비가 좀 허술한 부분, 뒷공간이나 뭐 이런 세트피스에서 좋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레버쿠젠 상대로 미넨이 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까지 연패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제 레버쿠젠의 단투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12위 프랑크푸르트 대 15위 마인츠의 경기인데요. 일단은 프랑크푸르트는 재개 후에 첫 승을 했고요. 토로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마인츠는 재개 후에 승리가 없는 모습이고요. 이 경기랑 디셀도르프 이 두 경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둘 중 한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7번 경기를 무승부로 가고 8번 경기를 승패 이 투픽으로 갔습니다. 일단 7번 경기 무승부로 간 부분은 마인츠 자체가 경기력적으로 조금은 이런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아요. 크로스 공격이나 아니면 이런 수비진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뒷공간을 내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프랑크푸르트가 뒷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프랑크푸르트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내일 이제 새벽에 경기가 있죠. 경기가 있어서 그 경기를 로테이션을 돌릴지 안 돌릴지 여부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배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히 로테이션 돌릴 것 같진 않아서 그 경기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인츠의 공간들을 프랑크푸르트가 안드레 실바나 고스티치 선수가 노릴 수는 있겠지만 이 두 경기를 봤을 때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두 팀이 물론 동기부여적 측면은 있을 것 같긴 해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고, 프랑크푸르트 역시 조금은 더 높은 순위를 원할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이번 시즌 마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것 같고, 일단 반대로 8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좀 이런 동기부여가 이 두 팀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디셀도르프는 이런 강등권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는 그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 유로파권 때문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펜하임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이 두 팀이 그래도 무승부를 가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런 무승부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역시 좀 불안한 모습이 있고 또 주중에 경기가 있었다는 부분, 체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무승부로 가는 게 조금 더 맞는 판단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8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디셀도르프가 첫 패배를 재개 후에 당했고요. 호펜하임은 2연승을 하고 있고 크라마리치 선수가 복귀 예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호펜하임도 저는 좀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측면 공간이나 이런 간격적인 부분,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디셀도르프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이 호펜하임이 좀 라인을 더 올리겠죠. 근데 디셀도르프가 그런 공간들을 노릴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디셀도르프가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득점을 추가골을 만들어낸다면 디셀도르프의 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골을 먼저 넣는다면 그 한 골을 넣고 나서에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어, 디셀도르프 상대로 공간을 내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3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두 팀 다 동기부여적 측면에선 무승부를 해도 물론 상관은 없겠지만 승리에 대한 그런 열망이 이 7번 경기보다 높을 것 같아서 저는 8번 경기 승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무승부 쪽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도르트문트가 미넨 경기 외에는 다 승리를 했었고 헤르타도 마찬가지로 좀 분위기가 좋죠. 재개 후에 3승 1무, 1무는 라이프치히에게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제가 이 이변으로 봤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홀란드가 물론 부상인 부분도 있겠지만 홀란드가 부상으로 인해서 그런 그 득점 결정력 그런 부분이 너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도 53분에서야 득점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상대가 이 파더볼은 자체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 많은 대량 득점을 좀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너무 결정력적으로 물론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브란트 그리고 아자레스, 산초 이 3스톱으로 나왔었고 산초가 헤트트릭을 하긴 했지만 베를린이 공간을 내주지 않고 좀 선수비 후역습 형태로 간다면 좀 도르트문트 상대로 좀 비벼볼 만하다. 좀 이변을 일으켜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헤르타 베를린이 그런 분위기가 좀 좋기 때문에 무승부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이 단통 무를 가기에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무 쪽으로도 조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르타도 좀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공간들을 많이 내주는데 그런 공간들은 도르트문트가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결정력 부분에서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파리, 수원 대 12, 광주의 경기인데요.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엄은상 선수가 지난 경기에 복귀를 했고 또 윌리안 선수가 이번 경기부터 복귀를 할 것 같아요. 복귀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무패로 좀 갔었죠. 무패 사이드로 갔었던 부분은 수원이 좀 이런 측면 공간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또 뒷공간 이런 부분도 좀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포착이 돼서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엄원상 팔레페 이 윌리안 쓰리톱의 역습에 의해서 실점을 해서 패배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상대 전적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투표율도 그렇고 수원 쪽이기도 하고 또 광주가 이변을 만들어낸다면 무승부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좀 최종픽을 준비하면서 경기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왔고요. 이 수원이 결국에는 이런 세트피스의 한 방, 또 중거리의 한 방으로 득점을 만약에 수원이 선제골을 넣게 된다면 광주가 역전하기는 이런 광주의 모습을 봤을 때 수원이 그렇게 한 골을 넣고 지킨다면 광주가 그것을 뚫어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뚫어내더라도 무승부일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 단통감이라고 조금 봤고요. 만약에 투픽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 만약에 좀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지우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 저는 이 경기 좀 단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한방 또 크래프치의 제공권 뭐 염기훈 선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무승부 정도가 제일 알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3위 성남대 9위 대구의 경기인데요. 일단 성남은 무패 행진을 하고 있고 대구는 뭐 홍정훈 선수가 결론적으로 부상이 됐죠. 부상이 됐고 또 지난 시즌은 전방이 나갔는데 이번 시즌에는 후방 십자인대가 나와서 군면제는 될 것 같아요. 군면제는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선수죠. 그래서 대구가 홍정훈이 없으면 너무나도 좀 불안한 모습이 있고 지금 이병근 감독 대행이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대안을 투입하지 않고 신창문 선수를 투입하는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신창문 선수가 교체되고 나서 뭐 별다른 활약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감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성남은 반면에 김남일 감독 그리고 정경호 수석 코치가 이제 무패 행진을 해나가고 있고 또 양동현 그리고 홍시우의 이런 호흡 부분들이 좋고 또 이런 뒷공간을 노리는 부분들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가 뒷공간을 성남 상대로 내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금 지키다가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다가 역습 형태로 좀 나가지 않을까. 이래서 세징야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세징야가 살아난다면 물론 에드가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했지만 또 에드가가 더 살아날 수도 있고 또 김대원 선수도 살아나고 정승훈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남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가 지난 시즌만큼의 단단한 모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성남이 좀 경기를 주도하다가 역습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이 경기는 좀 이변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경기력적으로나 흐름적으로나 성남이 유리한 건 맞아서 저는 너무 좀 헷갈리는 경기여서 이 경기는 좀 지웠고요.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 쪽보다는 좀 이변을 보고 대구 쪽으로 무패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추천을 드리는 경기입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17위 브레멘 대 6위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초안픽과 동일하게 볼프스부르크 쪽으로 갔어요. 일단 브레멘이 첫 경기 외에 패배가 없고 볼프스부르크는 무승부가 없는 그런 2승 2패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중에 브레멘이 경기도 있고 만약에 브레멘이 이 주중 경기까지 이변을 만들어낸다면 그렇게 만들어낸다면 또 브레멘이 뭐 승리를 하거나 무승부를 한다면 지금 최근에 브레멘이 워낙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볼프스부르크 승 쪽으로 좀 확신을 할 것 같은데 현재는 조금 무승부 쪽도 좀 고민이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브레멘이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세트피스나 이런 침투 플레이 또 크로스 하는 부분에서 좀 약한 모습이 있어서 이 세트피스가 또 볼프스부르크가 또 한 방에 있는 팀이기도 하고 또 이 선수들 자체가 지난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를 완전히 주도했어요. 찬스도 굉장히 많았지만 결정력 부분에는 조금 아쉬웠지만 저는 이 프랑크푸르트도 상대로도 압도를 했던 볼프스부르크이기 때문에 브레멘이 수비가 안정적으로 좀 변해왔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볼프스부르크 상대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상대 전적에서 좀 걸려서 무승부도 좀 고민이 되는 경기긴 한데 저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볼프스부르크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레멘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14위 우니온 베를린 대 12위 샬케.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샬케가 해외배당에서도 이 베를린 상대로 지금 역배를 받았어요. 역배를 받았고요. 그만큼 4연패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축생픽에서 아마 지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인데 일단 저는 좀 이변 쪽으로 좀 봤고요. 이변 쪽으로 좀 봤고 베를린의 수비가 너무나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짤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무승부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 경기긴 한데 저는 일단은 이 샬케 마지막으로 좀 믿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샬케가 경기력적으로는 물론 브레멘에게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우니온 베를린이 그렇게 압박을 좀 많이 하는 팀이라는 느낌은 들지도 않고요. 또 뭐 세트피스에서의 한방 하리 선수가 일단은 복귀 예정이긴 한데 가능할지 안 할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리 선수까지 나온다면 좀 지난 경기 뭐 파울이나 카드 완전히 브레멘 상대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좀 밀렸었던 것 같아요. 후반에는 물론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샬케가 4연패인데 이번 경기 이번 회차에서 좀 이변으로 좀 샬케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가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승부 쪽을 좀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저는 이변을 보고 우니온의 단통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3위 아우크스부르크 대 11위 켈른의 경기인데요. 일단 켈른은 2연패를 하고 있고 보르나우 선수가 이제 지지난 경기 퇴장을 받았죠. 저는 이 경기 지금 초안픽과 최종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죠. 일단 정배는 켈른 쪽이 받았지만 투표율은 아우크스부르크 쪽이에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도 아우크스부르크가 조금 더 우세하고요. 그리고 전 결론적으로 현재 봤을 때 켈른이 우투 선수가 지금 부상이에요. 우투 선수가 6월 1일부로 부상이 됐고요. 저는 이 우투 선수가 켈른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그 우투 선수가 없는 캘린이라면 2연패 중인데 3연패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캘린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투 선수가 없다면. 그래서 캘린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진 주력들이 좀 느려서 뒷공간이나 뭐 이런 측면 공간을 좀 내주는 그런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코르도바 선수의 이런 제공권 헥터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막스 선수가 결장을 좀 했었고 이런 사이드백들의 오버래핑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침투 선수를 놓치고 뒷공간을 좀 내주고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하고 측면 공간도 내주고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은 아우크스부르크지만 이 아우크스부르크의 불안한 수비를 상대로 켈린의 우투가 없다면 득점을 쉽게 만들어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무승부도 좀 추천을 드리고 승무 쪽으로 좀 가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폴더가 없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팅을 했고요. 이번 회차부터는 최종 픽에 24,000원, 그리고 축생 픽에 18,000원 배팅을 한다고 초안 픽에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투픽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투픽보다는 한 경기를 좀 더 지우는 게 한 폴더를 좀 줄이고 지우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배팅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일 새벽에 축생픽과 독식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